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기출문제 분석편 2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연성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입니다. 지금 속속 드려 지금 기출문제 나오는 학교들이 있죠.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업로드해 드릴 거니까 열심히 혼자 독학으로라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속에 예시들을 많이 항상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시를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겹칠 확률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예시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경험, 가장 창조적인 내 것으로 차별화된 답변으로 전달하는 것,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니까 꼭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이런 답변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 힘들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 인스타그램도 있고 카톡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DM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항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150점 곱하기 4, 600점으로 면접 전형 점수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여러분들이 잘 보고 표현해서 각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부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고객 만족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일단 고객 만족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 고객 만족은 서비스의 종착지라 생각합니다. 고객 만족은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 고객 만족은 또 테디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치,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고요. 일단 거기에 본인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좋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건 너무 모든 답변에서 중요합니다. 사실 고등학생들은 이런 서비스 직무 경험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그리고 인간관계 혹은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런 고객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만족을 이뤄내 본 경험 또한 어떤 고객 만족으로도 충분히 엮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본인의 생각 가치관 넣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서비스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건 1번 고객 만족이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넣고요.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넣으면서 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 승무원, 승무원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부분만큼 열심히 배우겠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단순히 남을 돕는다라는 걸 넘어서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서비스란 고객에게 전하는 추억, 행복한 기억, 설레는 경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서비스란 고객을 향한 진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비스란 상대를 돕고 배려하는 그 마음 자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제공해보진 못하더라도 직접 경험해본 거, 들은 거, 배운 거 이런 거 이야기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답변을 아주 합리화하고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승무원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건 승무원의 장점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승무원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고 듣고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매력, 장점을 이야기해봐야겠죠. 제가 몇 가지 생각해봤을 땐 기본적으로 해외를 다닌다. 매비행 여행처럼 설레면서 할 수 있다. 유니폼을 입고 근무한다는 거. 또 매비행 새로운 승객들을 만난다.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근무한다. 매비행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매비행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또 전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매력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소재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걸 나만의 이런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지를 설득하는 그 과정이 답변 속에 들어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서비스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많겠죠.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일단 대한항공 인재사항이라고 네이버의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HR 제도 가면
5가지의 인재상이 나옵니다. 그 5가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주는 거 너무 좋고요. 기존의 백석대학교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다뤘고, 그리고 테디쌤, 대한항공, 자소서 분석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그 인재상을 많이 풀어놓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3대 자질하면 배려, 책임감, 희생 정신이 있거든요. 이거 서비스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환한 미소도 되고요. 긍정적인 마음, 에너지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왜 이게 승무원으로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참 기분 좋은 설렘, 만족을 준 경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무원 직업의 장단점. 우선 이건 비율적으로는 여러분, 저는 4대 6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4, 단점 6.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단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인지하고 조심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대 6 이렇게 구조를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장점은 앞에 말했던 승무원 직무의 직업의 매력, 이걸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을 제가 좀 한번 고민해봤는데, 매비행 새로운 국가 도시에 적응해야 하는 거, 시차 적응, 체력 관리, 스케줄 근무의 단점, 매비행 짐을 싸야 하는 거, 가족들과 어떤 기념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종교가 있으면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죠. 그리고 서비스인이기 때문에 어떤 고객들로부터 컴플레인 이런 것들, 도움을 드리지 못할 때 아쉽다, 고객 불만, 이런 감정 소비가 또 클 수가 있다, 소모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걸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잘 극복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개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무리해주세요. 자, 경험해본 서비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이건 최고의 서비스 경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디 식당에서 이런 서비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좋겠지만, 서비스 자체를 정의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고객 만족은 이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경험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만큼은 꼭 승객들에게,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 짜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상적인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여러분들이 승무원으로서 중요한 자질,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외국어 공부, 외국 친구들 사귀기, 외국 문화 배우기, 서비스 경험 많이 해보기, 이게 내가 서비스를 직접 아르바이트는 못 해봤더라도 어떤 매장에서 서비스를 유심하게 관찰하고 공부하는 것도 서비스 경험, 배우는 거 될 수 있을 거고요. 항상 인사하는 거, 항상 미소 짓는 연습하는 거, 현직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 노력하는 거, 항상 겸손하려 노력하는 거, 항상 상대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이야기해주면 좋겠고요. 저는 단발적인 게 아니라 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면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는 거 감이 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을 답변 속에 녹여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차별화된 답변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건강미예요. 건강미. 승무원으로서 건강한 마음, 몸과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본인만의 건강관리법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이건 일단 체력 관리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쵸? 체력에 대한 부분은 따로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 혹은 건강에 좋은 음식들 챙겨 먹는 거, 또 가족들과 함께 끊임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행복한 시간, 또 요가, 필라테스 이런 운동도 괜찮겠지만 조금은 또 다르게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가는 거, 우리 집이 5층인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항상 필요한 게 있으면 집 근처 편의점 말고 조금 멀어도 저렴한 마트까지 걸어가서 구매하고 무거운 짐도 들고 오는 거,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비법,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때로는 라디오 들으면서 마음 힐링하는 거, 명상하는 거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림을 그린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결국 건강이라 했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적인 건강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런 마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또 이런 또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본인이 즐겨하는 운동, 이거는 이제 건강 관리에서 체력 관리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포인트죠.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절대 일회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죠. 왜? 질문이 즐겨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얼마나 즐겼고 왜 즐기게 됐고, 이걸 하면서 나에게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생겼고, 뭐 내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고,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서 내 일상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주면 충분히 체력관리, 건강관리 다 퉁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만들어서 2, 3개, 4개 답변으로 활용해내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네, 평소 체력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자, 이건 1번, 2번을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연성대학교에서 이 질문 낼 때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흔한 질문들을 그냥 모아둔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하나 다 따로 준비해 둘 필요 없고,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연결고리들은 착착착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똑똑하게 넣어서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외국어 능력이죠. 외국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외국어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일단 어때요? 우리가 아무래도 매비행 다양한 국적 문화의 승객들 모시게 될 거죠. 결국 좋은 서비스, 고객 만족은 어떤 원활한 소통에서 시작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기반의 외국어가 영어가 된다는 거, 물론 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다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어떤 노력을 했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이런 자신감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답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기존에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외국어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물, 토익 점수 이런 게 있으면 가장 좋겠죠. 일단 중요한 건 언어는 소통의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 활용성 그리고 실력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학교 내 프로그램 공부해 두는 거 중요하고, 하루에 단어 문장 10개씩 외워서 좋은 습관을 가지겠다, 이걸 활용하겠다, 외국인 친구들과 사귀면서 영어에 익숙해지겠다, 미국 드라마 영화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잘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여러분들만의 외국어 공부 방법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걸 활용해서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더 자유로운 부분들을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몇백 점을 따겠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영어를 점수가 높다고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어떤 국적과 문화의 승객들을 모시게 되더라도 조금 서툰 외국어 실력이라도 소통에 있어 불편함 없이 고객 만족, 필요한 부분 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간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 있는 외국어가 있습니까? 일단 자신 있는 외국어라고 하면 어떤 외국어가 얼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어가 승무원이 되었을 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 있는 외국어가 없다라고 하면 자신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승무원에게 외국어 이거 중요하다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자신감은 기를 수 있었는데 앞으로 교내외 이런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승객들을 모실 수 있는 예비 승무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영어 질문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인토네이션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건 따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오픈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녹음한 본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카톡방 아래 주소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 부분은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인성 및 적성. 자,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건 승무원 지원 동기랑은 별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성대 항공서비스에 입학한다면 물론 승무원이라는 제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제겐 가장 매력적인 지원 동기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강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녹여낼 수 있겠죠.
그리고 타 학교 대비 우리 연성대학교만의 장점, 강점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해서 본인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런 연성대 입학해서 이런 목표를 또 이루는데 우리 학교가 내 목표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도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지원 동기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우리 학과에 합격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이게 꼭 교육적으로 이야기는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 어떤 수업에 참여하겠다, 어떤 교수님의 어떤 수업 듣고 싶다, 이런 거 가능하겠는데요.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자랑하겠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실습에 참여하겠다, 동기들과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그 초심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싶다, 함께 단체 사진, 기념사진 촬영해보고 싶다, 과복 입은 모습을 동기들과 함께 이런 촬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또 학생들을 대표로 어떤 선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떤 공부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획일화된 똑같은 답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주의해 주세요. 자, 우리 학과에 입학한다면 학과 생활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이건 입학 후 포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해서 자연스럽게 목표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만큼은 정말 열심히 해서 기내에서 빛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갈 수 있고, 서비스와 안전은 승모노스의 기본이 되는 만큼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노력하겠다. 하지만 외국어는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노력해서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승무원이라는 제 목표는 꼭 우리 연성대학교에서 졸업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 이런 걸 두고 자연스럽게 졸업 후의 목표로 연결을 시켜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회사에 들어가는 입사 후 포부도 똑같습니다. 입사 후에 승무원이 되고 고객 만족하는 건 물론이겠죠. 하지만 본인이 목표라는 어떠한 전문가를 향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가 아닌 주변 동기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때로는 배려하고 희생할 수 있는 좋은 팀 플레이어가 되겠다. 동기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따뜻한 동기가 되겠다. 이런 걸로 가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과 결과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건 백석대학교 기출문제편에 있습니다. 거기 댓글 보면 제가 시간대별로 질문이랑 같이 정리해뒀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좌우명도 백석대학교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명이라 해서 너무 명언같이 유명한 게 아닌 그냥 내가 어떤 마음가짐,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문장이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좌우명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 후에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런 좌우명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 짓는 거. 자, 존경하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유명한 사람 해도 되는데 본인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기사버스 아저씨, 경비 아저씨, 10년, 20년 넘게 매일매일 뵙게 되는데 항상 저에게도 밝은 인사 건네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면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이런 이야기 해주셔도 좋다 생각하고요. 다만 또 존경하고 이런 게 한순간이 아니라 좀 늘 한결같은 그런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본인도 본받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결같이 임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명도 그렇고 존경하는 인물도 그렇고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문장 인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의 마음가짐, 행동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여러분 촬영하다가 제가 부산 내려가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학원에서 이렇게 부산 내려와서 다시 옷 갈아입고 촬영합니다. 여기는 테디쌤의 집입니다. 그러면 우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이건 정말 이야기하기 나름이죠. 서비스란 무엇인가, 고객 만족이란 무엇인가, 그냥 똑같은 질문이고요. 본인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본인의 가치관, 생각이랑 연결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답변 속에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게 행복이다 라고 했으면 실제로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마치 경험 혹은 본인의 이런 실제 상황으로 좀 답변에 녹아 나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게 행복이란 참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
또는 뭐 제게 행복이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게 본인에게 행복인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부러 너무 뭐 제가 땡땡 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도 이런 거 하겠다라고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본인의 있는 인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조금 더 보태볼게요. 실제로 무언가 대단한 거 이루었을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느끼는 그런 행복들도 저는 큰 의미가 될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감사하게 이런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또 친구들과 함께 꿈을 향해 같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또 늦은 시간 부모님이 집 앞에서 이렇게 데려다 주실 때,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 내 이야기 들어줄 때, 이런 부분들 행복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만의 생각과 잘 엮어내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의 장점이나 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장단점이죠. 함께 이야기하면 4대 6으로 이야기하면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장점 같은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지원자들이 걱정해서 좀 단점답지 않은 그런 단점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너무 인위적인 단점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개선된 단점은 단점이 아니죠. 그건 내게 단점도 장점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뭘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뭐 내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으로 한번 덮어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점보다는 본인의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단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리더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리더로서,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선 리더로서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결국엔 본인이 리더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답변 속에서 녹이는 게 중요하겠죠. 뭐 리더를 해본 적이 있다면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거 했던 덕분에 올바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아니면 내가 이런 걸 못해서 조금 팀의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적이 있다. 충분히 이런 이야기 괜찮습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나가는 또 하나의 과정의 이야기이지. 그리고 본인이 리더의 경험이 없다면 다른 친구가 리더를 하는 그런 역할 보면서 뭐 잘 됐던 사례, 안 됐던 사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 그런 존경하는 인물,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승무원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학과에 입학해서도 막 무언가 너무 적극적으로만 이렇게 주장하고 이끄는 리더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리더형 혹은 적극적인 솔선수범형 팔로워들,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더 잘 어울리는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리더로 간다면 저는 소통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런 팔로워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포용력 있는 리더의 형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봉사활동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백석대 기출문제에서 다뤘어요. 우선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거 있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걸 왜 했는지, 이를 통해서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떤 게 좋았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일회적인 단발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를 배울 수 있어서 어떤 계기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지속하는 그런 봉사활동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결국에는 학과 생활을 시작하면서 승무원이 되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행복, 일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봉사활동이 꼭 학교 내에 있는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집 근처 뭐 노인정 혹은 뭐 경로회관 이런 데서 봉사활동 했다면, 내가 학교 가고 바쁘더라도 혹은 뭐 타지에 있어서 어렵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학교에 집중해서 무언가 학교에 도움되는, 학교에서 하는, 학교 교수님이 하는 이런 걸로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100명 중에 90명이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내 이야기 하는 것조차 그게 정말 창조적이고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특별한 답변. 자,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성격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이건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장점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장점, 단점을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도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쉬운 점, 친구들, 솔직하게 내 친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살짝의 단점도 던져줘요. 그러면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답변이 또 인간적인 답변이 되죠. 또 어떤 팀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 해준 이야기, 나를 생각하는 이런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는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것 같다, 악착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인과 의견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편인가요? 물론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방향성은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따뜻하게 아름답게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거든. 어떤 규칙, 규정, 매뉴얼에 따라서, 혹은 내 과거 경험에 따라서. 그럴 때는 한 발 더 나아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일단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상대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종합해서 가장 내가 생각하는 목표 결과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죠. 의견을 주장하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팀 활동에서 어떤 역할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에 옮기는 모습 보여주시고, 목표, 더 나은 결과, 제가 이야기했죠. 다양한 의견 귀 기울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경청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경청, 소통 말로 많이 하시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추상적인 표현, 배려, 소통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뭐 2번 귀 기울이고 1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또 될 수 있고요. 3번 듣고 2번 생각하고 1번 말하고, 이런 것도 본인의 소통 방법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또 경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뭐 내 것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세요. 인간적인 매력도 보여주시고요. 자, 성실성과 승무원 무슨 관계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성실하다는 건 승무원 말고 모든 직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한결같은 모습이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일정하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료들에겐 참 신뢰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테디쌤이 계속해서 일주일에 영상 3개씩 계속 올려. 그러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선생님에겐 신뢰가 간다. 배울 수 있겠다. 근데 일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영상 속에서. 그러면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좋은 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어요. 왜?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 얘랑 함께라면 오케이 괜찮겠는데? 라는 거, 본인이 실제 그런 인정을 받아본 사례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승무원이라는 일이라는 게 팀으로 근무하지만 각자 역할, 존이 달라요. 내가 맡아야 하는, 책임져야 하는 승객들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본인이 해야 할 몫을 해내지 못했을 땐 팀 전체의 이런 부분으로 할당해서 나눠서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고객 만족이 줄어드는 결과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실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더 좋은 업무 퍼포먼스로 매비행 만족스러운 결과, 고객 만족 이런 거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역할만큼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성실함의 또 기본이 됩니다. 10분 먼저 도착하고 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없다면 차선의 직업으로 무슨 직업 할 건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를 이야기해도 되고요. 일단 먼저 예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뭐 30년 경력 똑같아요. 수술 성공률도 똑같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병원에서 일만 하세요. 평범하세요. 근데 이분은 무언가 예술의 조예도 깊고 학술회에서 연구 보고서도 정말 많이 써서 강의 출강도 나가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매력이 있을까요? 실력이 똑같다고 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차선 직업을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절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니까 이 면접장에 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승무원 말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봤다 이런 것도 너무 뭐 자아가 없는, 정체성이 없는 학생으로 보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렇다고 또 서비스 직무로 간다고 뭐 지상직 승무원, 호텔리어, 저는 이런 것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보여줄 수 있고 본인 특기가 있다면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미소 보여주고 말 잘하는 게 너무 좋다. 나 쇼호스트가 되고 싶어.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한다. 근데 부모님이 조금 반대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하게 됐는데, 목표를 하게 됐는데, 다른 직업을 꼭 선택해야 한다면 그래도 내 끼를 마음껏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가수, 댄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통통 튀는 그런 또 본인의 매력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괜찮은 지원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어려워하지 말고 솔직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600점 항목에 되는 4가지 항목 모든 답변을 다 한번 고루고루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백석대학교 기출문제 올렸고요, 연성대 올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올리게 될 건데, 일단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뭐 이걸 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어쨌든 테리쌤은 면접 전문가로서 뭐 언니 오빠 항공사 승무원뿐만 아니라 뭐 은행, 금융권, 대기업 엄청 많이 합격시켰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넘어가는 입시생들에게도 면접을 준비한단 말이죠.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결국에는 실력 있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한 달, 2달 남은 시기 절대 날리지 말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